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리고 그런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나의 작가로서의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창조력은 보다 강고하고 안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평소에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내보이면서 자 이렇게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감촉으로서 실감으로서 그런 게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특히 10여 년 전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면 지나치게 건강해져서 좋은 문학작품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학계에는 육체적인 단련을 애초에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건강유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근육이 불룩불룩한 마초를 연상하는 모양인데 건강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과 기구를 이용하는 보디빌딩은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날마다 달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자신은 오랫도록 뭔가 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달리다 보면 물론 몸은 건강해집니다. 지방은 줄고 균형 잡힌 근육이 붙고 몸무게도 조절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나는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좀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 라고. 하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 나도 확실히 알지 못했었고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우선 이 달리는 습관은 끈질기게 유지했습니다. 30년이라면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그만한 세월 동안 줄곧 한 가지 습관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면 역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달린다는 행위가 몇 가지 내 이번 생에서 꼭 해야 할 일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표상하는 듯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략적인 하지만 강렬한 실감, 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 별로 달리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이건 내 인생에서 아무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이래저래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그 문구는 지금도 나에게 일종의 만트라 주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아무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 딱히 달리는 것 자체가 선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기는 그냥 달리기일 뿐입니다. 선일 것도 선이 아닐 것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달리는 것 따위는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무리해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든 달리지 않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나는 자, 모두 함께 달리기를 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겨울 아침에 단체로 학교 밖을 달리는 것을 보면 딱하기도 하지. 저 중에는 분명 달리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라고 나도 모르게 가엾어할 정도입니다. 진짜로. 단지 나 개인에 관해서 말하자면 달린다는 행위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나 할까. 그것이 나에게 혹은 내가 하려는 것에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행위라는 내추럴한 인식이 늘 변함없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항상 내 등을 밀어줬습니다. 혹한의 아침에, 혹서의 한낮에, 몸이 나른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자, 힘을 내서 오늘도 달려보자라고 따스하게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뉴런 형성에 대한 과학 기사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실천하고 실감해온 일이 본질적으로 잘못은 아니었다고 새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몸의 정직한 느낌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뭔가를 창조하려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었구나라고 통감했습니다. 정신이든 두뇌든 그건 결국 똑같이 우리 육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두뇌와 신체의 경계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리학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지 뚜렷하게 명확한 선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항상 말해온 것이라서 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역시 중요한 것인지라 여기서도 반복합니다. 끈질긴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소설가의 기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의식의 하부에 스스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어두운 밑바닥으로 하강한다는 것입니다. 큼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수록 작가는 좀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큼직한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가 되는 지하 부분도 깊숙이 파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치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수록 그 지하의 어둠은 더욱더 무겁고 두툼해집니다. 작가는 그 지하의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즉 소설에 필요한 양분을 찾아내 손에 들고 의식의 상부 영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태와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전환해 나갑니다. 그 어둠 속에는 때로는 위험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서식하는 것은 때때로 다양한 형상을 취하며 사람을 미혹시키려 합니다. 또한 표지판도 지도도 없습니다. 미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하 동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길을 잃고 헤매고 맙니다. 그대로 지상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 속에는 집합적 무의식과 개인적 무의식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태고와 현대가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부하는 일 없이 그대로 들고 돌아오는데 어떤 경우에 그 패키지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깊은 어둠의 힘에 대항하려면 그리고 다양한 위험과 일상적으로 마주하려면 반드시 피지컬한 강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강하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강한 편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리고 그 강함이란 타인과 비교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강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강함을 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소설을 계속 써나가는 작업을 통해 그것을 조금씩 실감하고 차츰차츰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가능한 한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 그 마음의 강인함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담는 용기인 체력을 증강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강인한 마음이란 실생활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나는 지극히 보통의 인간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기도 하고 거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놓고 나중에 끙끙거리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고 따분한 의미에서 되도록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 일일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방심하다가 중요한 것을 깜빡 놓치기도 합니다. 되도록 변명은 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무심코 입 밖에 내뱉기도 합니다. 오늘은 술을 거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틈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십니다. 그런저런 점은 세간의 보통 사람과 거의 다 똑같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평균보다 밑도는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설을 쓴다는 작업에 관해서 말한다면 나는 하루에 5시간쯤 책상을 마주하고 상당히 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강함은
적어도 그 많은 부분은 이라는 말인데 내 안에 천성적으로 갖춰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나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그것을 몸에 배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말하자면 만일 그런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은 간단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강함이란 신체적 강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최선의 모양새로 유지하기 위한 강함을 말합니다. 굳이 도덕적이라거나 금욕적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것과 뛰어난 소설을 쓰는 것 사이에는 딱히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피지컬한 일에 좀 더 의식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지극히 단순하게 실무적으로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삶의 방식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일반적인 소설가의 이미지와는 다른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불안이 엄습합니다. 퇴폐적으로 살면서 가정 따위는 돌보지 않고 아내의 김원우를 전당포에 잡히고 돈을 마련해 때로는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아무튼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그런 파탄과 혼돈을 통해 문학을 자아내는 반사회적인 문인, 그런 고전적인 소설가 이미지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내심 기대하는 게 아닐까. 혹은 스페인 내전에 참가해 포탄이 날아다니는 속에서 타닥타닥 타자기를 두드리는 행동한 작가를 원하는 건 아닐까. 평온한 교회 주택가에서 거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전한 생활을 하고 날마다 조깅을 거르지 않고 야채 샐러드 요리를 좋아하며 서재에 들여박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는 작가라니. 그런 건 실은 아무도 원하는 게 아닐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게 아닐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로망에 쓸데없이 차문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